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방금 전에 좀 들어오셨나 봐요? 예, 아, 예. 오늘은 한 분이 좀 늦는다는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뭐, 저희끼리 일단 좀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거 쓰면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어느 내용까지 설명드려야 되나, 저도 약간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적정선이라고 생각되는 선까지 일단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 스페셜 펑션들 몇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르장드르랑 라게르랑 헤르미트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얘네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거냐면 직교 다항식 관련된 성질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톰 리우빌 띠올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혹시 이 밑에 거 4번 관련된 거 들어보신 거 하나라도 있으실까요? 들어는 본 것 같아서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냥 뭐 제 이름만 좀 들어보신 것 같으니까 일단 뭐좀 천천히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르장드르나 라게르나 헤르미트나 이런 거 전부 다뭐 어쨌든 뭐 물리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일 것 같은데 뭐 르장드르 같은 경우에는 뭐 라플라스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친구일 거고요. 라게르 같은 경우도 뭐 양자 공부하면서 뭐 수소 원자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뭐 어떻게든 등장하는 친구고 뭐 헤르미트 같은 경우에도 양자에서 단순조화 진동자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거 풀 때 등장하게 되는 친구일 것 같은데 걔네들 세 개 중에 뭐 직교 다항식으로서의 성질을 좀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직교란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게 내적이 무언가가 있을 거고요. 그 내적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뭐 DX를 할 건데 여기 적분 범위가 있을 거고 그냥 인테그랄을 때릴 수도 있는데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같은 걸 달아서 좀 가중치를 다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랑 가중치가 있으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적이라는 게 달려 있으면 뭐 그 내적에 해당하는 직교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완비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생성함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생성함수라는 단어를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까요? 생성함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천천히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좀 직교 다항식으로서의 좀 처음 말씀드리는 성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르장드르면 르장드르를 뱉어내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고 얘를 뱉어내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고 얘를 뱉어내는 미분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고 뭐 하다 보면 튀어나오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게 될 얘기는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다항식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냐면요. 음, 이런 식으로 내적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인 거예요. 내적은. 내적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u, v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u 곱하기 v 곱하기 dx.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저희는 뭐 일단 PM이라고 표기법을 쓸 건데, 뭐 n차 다항식인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여기 dx 앞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가중치는 뭐 x값에 관계없이 그냥 1이라고 할 거고 pm은 뭐 이런 식으로 내적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곱하기 상수배를 해도 어쨌든 똑같은 벡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하는 어떤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르장드르 같은 경우에는 x는 1에서의 함수 값을 그냥 1로 이렇게 표준화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 뭔지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음,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P0 같은 경우에는 바이 데피니션 그냥 1이에요. 0차당식을 그냥 상수잖아요. 0차당식은 상수인데 P1이 1이라면은 P0는 그냥 1이라는 어떤 상수인 거고요. P1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이죠. 1차식이니까 원래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0 p1 dx 이거를 한 거가 0이어야지 이게 p0, p1 얘네들이 내접친 게 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 더하기 b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a 더하기 2b 그리고 얘가 는 0 이렇게 떨어질 거고 p의 1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1이다 이렇게 놓고 맞춰주면은 음, 뭔가 좀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아 여기가 틀렸군요. 이렇게 되니까 ax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그랄 하면 빵이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0이 나온다. 그래서 p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x 이렇게 될 거고 뭐 요것만 가지고는 좀 계산한 티가 안 나니까 유효로 계산하려면 하나만 정도만 더 계산을 하자면 P2X는 2차식이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식이 3개가 필요하겠죠? 왜 3개가 필요하냐면 저희 A, B, C 3개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P2의 1은 1이다. 식 하나 있을 거고 인테그랄 P2의 X 곱하기 1 d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빵이다. 식 하나 마이너스 1까지 P2의 X 곱하기 X 요거 빵이다. 그래서 요게 세 개의 이걸 연립하면은 ABC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2가 빵이 되려면 음, 여기서 3분의 2A 더하기 2C가 0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거기다 X 곱한 게 빵이다 하려면은 그냥 B가 빵이어야 될 거고요.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요거 3개 연립방정식 빠르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3분의 1, C는 3분의 2, 마이너스가 어디 달려 있어야 될까요? 여길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되겠죠?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A 플러스 C가 1이고 요거 0이다. 하여튼 놓고 풀면 하여튼 A랑 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확정을 낼 수가 있어요. 확실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차수들의 내적이 빵이다라는 사실이랑 요거 가지고 식이 PN을 결정 지을 때 N개가 딱 맞아요. 그래서 PN을 딱 확정 지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면 PN을 그냥 딱 확정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다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부터 몇 개 항을 좀 나열을 하자면 P0는 그냥 1이고 P1은 그냥 X고 P2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P3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5x 뭐 이런 틀린 것 같은데 이쪽이 거꾸로인가? 3x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를 저희가 그냥 생 노가다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 노가다로. 그러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P3 지금 제가 지금 외운 식으로 그냥 쭉 쓴 거거든요. 2분의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P3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dx 치면 그냥 무조건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까지 P3에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그냥 2차식을 달아요. 근데 얘가 P3면은 얘네 셋은 모르긴 몰라도 얘네 셋의 선형결합으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일지 몰라도 얘가 AP2 더하기 BP1 더하기 C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계산해보나 마나 빵인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아주 신비로운 성질이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있고 내적을 쳤을 때 빵이니까 직교라고 하는 거고 n차 다항식을 이렇게 서로 직교하는 n개의 어떤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범위랑 가중치랑 뭐 특정한 확정 지어줄 수 있는 식 하나 더 이 정도를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음, 라게르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내적이 범위가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가중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붙어요. 그리고 뭐 얘는 0 넣었을 때 1이다 이렇게 보통 표준화를 해주는데 요것도 같은 논리를 계속 반복하면 P0부터 쭉쭉쭉쭉 계산을 노가다를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딱 여기 있는 정보만 가지고. 마찬가지로 P0는 무조건 1이겠죠. 그리고 P1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X가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익스포넨셜 0부터 무한대까지 뭐 xk승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승 dx를 이렇게 계산하면 얘 그냥 k 팩토리얼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x의 k승 dx가 k 팩토리얼 떨어지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1 빼기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승 dx를 계산하면 얘가 딱 빵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계수를 했으니까 딱 이게 나온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맞춰주면 뭐 첫 번째 한계수는 무조건 1이겠죠. 그렇게 맞추기로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얘랑도 수직해야 되고 얘랑도 수직해야 된다 식 조건을 쓰면은 여기 있는 계수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P2 같은 것도 저희가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뭐 연습 삼아서 뭐 요 라게르에서 P2 한 번만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이응이 형님 방금 도착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들으셨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좀 할 건데 얘가 범위랑 가중치랑 요거를 가지고 그냥 P가 뭔지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뭐 만만한 적분이죠.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달고 적분하는 거는 저희 맨날 하는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막 되게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라 계산 노가다의 결과물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막 대단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교하게 맞춰주는, 세팅해주는 그런 수학적인 노가다를 그냥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계산만 좀 사전에 할 게 좀 많은 거지. 대단한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계산이 틀렸으려나? 경재님 계산 되셨을까요? 예, 계산했는데 저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잘못 구한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계산은 제가 맞게 한 것 같거든요. 이응희 형님 계산 과정 좀 이해되셨을까요? 예, 뭐 뭘 하는지는 알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 여기에 있는 P&D를 그냥 무조건 결정할 수 있어요. 앞에가 뭐 어디까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노가다를 한 다음에 주르르르르르르르르 계산하면 그냥 몇 번째 다항식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 밑에 하나 더 있는 거는 뭐 헤르미트 폴리노미얼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무한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 가중치가 안 달려 있으면 다항식 두 개 곱한 거가 인테그랄 때리면 무조건 수렴을 안 하고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가중치가 달려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수를 더 뜬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이런 거 안 달려 있으면은 뭐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항상 뭐 제곱 적분 가능한 함수의 범위에서 어쨌든 계산을 해야 잘 된다. 뭐 수학하는 아저씨들
기준으로는 뭐 L2 스페이스여야 된다. 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있는 걸 달아서 인테그랄 친 거를 저희가 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범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범위가 있고 뭐 가중치를 이렇게 둔 어떤 내적을 생각을 했을 때 뭐 n차 다항식에서 서로 수직하게 직교하게 잡으면 뭐 그걸 헤르미트 폴리노미얼이라고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했던 거라든가 이렇게 했던 식으로 약간 좀 표준화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책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적절히 무슨 뭐 눈치 보면서 이 책은 어떤 표기법을 썼구나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이 뒤에 붙어 있는 것도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붙일 수도 있고 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뭐 수학 물리책에서는 별일 없으면 요걸 쓰긴 할 텐데 뭐 수학책이라든가 뭐 다른 책에서는 뭐 이걸 쓸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눈치껏 이렇게 요거는 뭐 개수가 어떤 걸 사용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야 될 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헤르미트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뭐 뭐야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걸 보시더라도 얘는 어떤 표기법을 사용한 거였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일단 뭐 넘어가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직교다항식을 저희가 세팅을 했으면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PM을 그냥 어떤 직교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n차 항까지 계산을 했으면 n차 이하의 xk승을 달면 그냥 무조건 인테그럴 때리면 빵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약간 가우시안 쿼드라처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무슨 뭐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뭐 수치 계산 같은 거 과목을 따로 들으셨다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무슨 fx, dx를 저희가 계산하고 싶으면은 뭐, 뭐 저희가 손계산할 땐 어떻게 하냐면요. fx를 계산한 다음에 요 대문자 fx는 대문자 f 프라임 x를 했을 때 소문자 fx가 되는 요 fx의 부정적분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1값이랑 마이너스 1값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이 차이를 계산하는 식으로 저희가 손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fx가 뭐 난리 났어요. 뭐 fx가 무슨 뭐 지수 함수에 무슨 sin x도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뭐 ln 앞에 무슨 1 플러스 뭐 2의 마이너스 3x 무슨 뭐 sin 무슨 3x 뭐 이런 난리 나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손계산해가지고 부정적분을 찾고 앉아 있는 게 뭐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 적분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손 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수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fx가 그냥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도도도도도도도도 잘게 쪼개서 그냥 뭐 밑에 자그마한 직사각형의 합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끄는 조각들을 무슨 뭐 사다리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각 구간을 뭐 2차 함수로 근사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냥 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트라페조이달 이렇게 사다리꼴 공식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걔 중에 제일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정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우시안 쿼드라처라는 거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떤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요. 그냥 그거를 근사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손 계산을 하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 부정적분을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되게 복잡한 함수식이어가지고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적분값이 궁금할 때 대략적으로 하는 건데 f에 루트 3분의 1이랑 f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그냥 계산한 다음에 걔네 둘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fx랑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맞거든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되게 정밀하게 맞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막장으로 대충 계산하는 게 어디 있어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정밀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여기 뭐 3분의 루트 3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딱 놓고, 뭐, 요거에서의 값이랑 요거에서의 값을 이렇게 평균 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게 잘 된다는 게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뭐 가우시안 쿼드라처를 계산할 수가 있고, 심지어 fx가 3차 함수 이내에서 어떤 적혀져 있는 함수면 그냥 이게 뭐 근사식이 아니라 그냥 정확히 이꼴로 딱 떨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5차 이하의 다항식일 경우에는 뭐 포인트 3개 찍어서 계산을 하면 그냥 정확하게 딱 이꼴로 떨어진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직교다항식을 하나 세팅을 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쿼드러처를 좀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원리를 좀 대략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거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이하의 다항식이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fx를 그냥 ax 제곱 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쓸 수도 있는데 요런 xn승을 베이시스로 하는 게가 아니라 요 p들을 저희가 베이시스로 하는 새로운 좌표계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교하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를 생각하고 벡터 공간을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3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어떤 벡터 공간을 그냥 1, x, x제곱, x 3승이라는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는 거가 아니라 저희가 열심히 세팅한 직교 다항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세팅을 할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세팅하는 어떤 개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개수들은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A1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그랄 뭐 P1의 x, fx, dx를 하면 나머지 항들은 다 죽겠죠. 왜냐하면 인테그랄을 때렸을 때 얘네들은 수직하니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P1 제곱만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알면 뭐 A1을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C 곱하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추출해낼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다항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고 있던 요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그냥 A0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인테그랄 때리면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왜냐면은 P0랑의 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때린 거라 그냥 이 A0랑 바이 데피니션 똑같은데 x1이랑 x2를 각각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x1은 px1이 0, p2x1이 0이고요. p2의 x2가 0. 그러니까 p2라는 친구가 저희가 아까 뭐였어? 2분의 3x 3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친구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 기준으로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0점, 방정식의 근을 기준으로 이렇게 x1이랑 x2를 세팅을 하면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냥 x1이랑 x2를 이렇게 더하면은 뭐 1승이랑 3승 텀이 그냥 날라가고 얘만 남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3차 이하에서는 얘가 정확하게 이꼴로 똑같고 뭐 4차 이하나 뭐 그런 항들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뭐 요쪽 앞에 세 개 항이 도미넌트 하다면은 요 뒤에 거를 좀 근사로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저희가 뭐 가우시안 쿼드러처라고 하는 계산을 좀 해가지고 뭐 실제 수치 계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밀해가지고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 쿼드러처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못 드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것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수치 계산 관련해서 따로 과목을 들으시거나 뭐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실까요? 그러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한 번도 없으시다고. 경주님은 혹시 어떨까요? 좀 수치 해석 같은 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뭐
아,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무슨 코딩 해가지고 무슨 방정식의 해 찾기 막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시겠네. 예, 아직은 안 들어갔고, 다, 합격하면 전산물리 들을 거긴 한데, 전산물리. 그러니까 전산물리 같은 거 들으면 이제 뭐, 한 다섯 번째 시간 정도에 아마 배우게 될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거가. 음, 뭐 그런 것들을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직교다항식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뭐 언제까지 손으로 인테그랄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손으로 못하는 거가 사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때는 컴퓨터의 힘을 좀 빌려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가우시안 쿼드라처라는 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뭐 지금 배웠던 직교다항식의 개념이 약간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결과랑 상관없이 이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뭐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인테그랄인데 그냥 함수값 두 개 더하면 땡이래요. 그냥 3차 함수 이내에서 그냥 100% 정확하다.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함수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생성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뭐 수열이나 함수열이 있어요. 그거를 급수로 합치는 거거든요. 급수나 함수로 이렇게 새로 합치는 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A1, A0, A1, A2, 땡땡땡땡땡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열을 뭐 A1X 0승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바꾼 거를 이렇게 생긴 거를 저희가 급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저희가 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열로 만든 급수가 나타내는 함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생성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0, AN이 뭐 예를 들어서 n팩분의 1이에요. AN이 n팩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시그마 n팩분의 x의 n승 이러면 그냥 익스포넨셜 x잖아요. 그래서 요 n팩분의 1이라는 수열이 만들어내는 생성 함수가 익스포넨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3승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그냥 1 플러스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땡땡땡땡땡 이런 수열이 생성 함수가 되면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어떤 생성 함수랑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열이나 뭐 함수열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급수 형태로 바꾸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계산하기 좋은 성질들이 생기나 봐요. 그 와중에 그 과정들을 열심히 하면서 복소수와 함께 어떤 이런 계산들을 하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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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성질들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수열이나 함수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어떤 특이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심지어 복소수에서 계산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훨씬 쉬워지는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너레이팅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뭐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걸 급수로 바꾸면 뭐 복소수에서 정의된 이런 함수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거를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급수다라고 뭐 생각하셔도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생성함수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물리하면서 배웠던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전자기에서 다중극전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원점에서 뭐 0,0, A 위치에 위치한 플러스 Q짜리 전화가 있어요. 뭐 그런 거가 있을 때 어떤 임의의 벡터, R 벡터 방향에서의 전위가 될 제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걔네 둘 사이의 거리, 요 R 벡터가 R 벡터 마이너스 대문자 R, 뭐 분리 벡터에 의해서 분리된 요런 거리에 따라서 요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 쓴 거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시그마로 좀 R분의 1에 대한 급수 형태로 좀 풀어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는 값들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Q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되게 멀리서 보면은 요 R이나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요런 항처럼 대충 보이는 거고요. 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뭐 쌍극자 모멘트다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중극자 모멘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n번째 항에는 뭐 n극자 모멘트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물리적으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거고 수학적으로는 어떤 수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생성함수가 요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생성함수가 있으면 그게 생성하는 수열은 이런 게 생성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혹시 좀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 필요하거나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나 아니면 있으실까요? 생성함수 관련해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걔 중에 저희는 뭐 어차피 이런 거는 상수니까 얘만 궁금한 거거든요. 얘만.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그냥 저희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R분의 1을 따로 뽑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요거가 R분의 어쩌고에 무슨 n승으로 저희가 요 급수를 열심히 무슨 테일러 전개 써서 풀어 제끼면 뭔가 R분의 A의 어쩌고 승으로 이렇게 쭉 써질 거 아니에요. 여기 뒷부분이 뭐 1불로 시작해서 더하기 무슨 코사인 세타 곱하기 R분의 A 더하기 뭐 2분의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에 어쩌고 뭐 R분의 A의 어떤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저희가 아까 열심히 손노가다 했던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아주 신비로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어떤 생성 함수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함수 저희가 아까 썼던 거에서 1-2 요거를 저희가 x 취급하고 요거를 저희가 뭐 t로 취급을 했을 때 뭐 요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t에 대한 급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급수로 생각했을 때 그 앞에 계수를 x에 대한 어떤 다항식들이 쭈쭈쭈쭉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거를 열심히 테일러 쟁계로 이렇게 쭉 전개를 때리면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생성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만 좀 보여드리자면 1-2 2xt 더하기 t제곱에 무슨 마이너스 1 나누기 2승 이렇게 돼 있으면은 1 플러스 x에 a승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ax 더하기 aa-1에 2, 1에 x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x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을 2, 1 해가지고 마이너스 2xt 더하기 t제곱을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뭔지 몰라도 식이 되게 더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t의 첫 번째 항, t의 1승만 계산하면 요 뒤에서는 t의 1승 관련된 항이 전혀 안 나올 거고 딱 여기서만 1승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항은
뭐 1 플러스 xt 나오는 게 되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곱항부터는 여기서는 요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뭐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올 거고 약분 2개 떨어지고 이게 2분의 3만 나오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x제곱이 붙어서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t제곱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높은 아이들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c3승 이런 식으로 플러스 오더의 t3승 그래서 뭐 t3승 이상의 항을 제껴오고 요거를 p1 이거를 p2 3승항까지 열심히 잘 추적해서 계산하면 세 번째 항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봤을 때 지금 앞에 몇 개 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 항들이 아까 열심히 계산한 그 뭐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들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수식이 나온다는 게 되게 신비로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거가 PL이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는 거를 그냥 요거를 데피니션 삼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어디 갔어? 똑같은 함수를 여러 가지 데피니션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정의할 때 다른 거 다 제끼고 요거를 정의로 하면 PL이라는 거는 PM들을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냥 무조건 노가다를 열심히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요런 생성함수 요렇게 생긴 어떤 생성함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똑같은 거는 왜 그렇게 걔네들이 똑같은지는 좀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함수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x에다 빵을 대입을 해요. 빵을 대입하면은 요 x자리에 정확하게 빵 말고 1을 대입해야 되겠구나. 빵 말고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하면은 여기 개수가 정확하게 딱 마이너스 2t로 바뀌겠죠. 근데 요거가 완전 제곱식으로 1 빼기 t잖아요. 근데 요거는 111111111이라는 어떤 급수로 뭐 등비급수를 이렇게 풀어 제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n은 1이 1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 모든 n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그 정보까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죠. 요거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과정들을 뭐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뭐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pn을 저희가 아까 그런 식으로 정의했으면 pn은 1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정의하면서 굳이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고 뭐 인테그랄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연립방 정식들을 푸는 다음에 아 이거는 그거구나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생성함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pn은 1인 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g 요거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를 이렇게 인테그랄을 양변을 이렇게 똑같이 때려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를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계산 가능한 부분이죠. 그거를 제가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x랑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dx를 하면 x 디펜던스는 사라지고 얘는 t에 대한 어떤 펑션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t가 안 나오고 그냥 2 이렇게 딱 떨어졌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2 플러스 0 곱하기 t 더하기 0 곱하기 t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러는 급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pn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dx를 때리면 요거가 t의 n승의 어떤 계수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빵승일 때만 얘가 2로 나오고 n이 1, 2, 3, 4 이렇게 나왔을 때는 t의 n승 앞의 계수가 0 곱하기 t, 0 곱하기 t제곱, 0 곱하기 t 3승 땡땡땡땡땡 요렇게 나오는 그 앞의 개수들이 전부 다 빵이 나온 거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요게 된다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데피니션 삼아서 했는데 일단 저희 새로운 관점으로 생성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요런 아까
데피니션처럼 사용했던 것들을 그냥 증명할 수 있는 거죠. x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0부터 1까지 이렇게 dx를 때려도 n은 1에서만 살고 나머지는 죽겠죠. 그런 것들을 어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성함수라는 것 자체를 약간 처음 봐가지고 약간 저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좀 외계어를 했나요? 약간 멈췄다 가야 될 것 같은데. x는 1 들어가는 부분. 음, 그러니까 지금 g의 x, t라는 친구는 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하기 t제곱분의 1이다라는 어떤 명확하게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열심히 풀어 제끼면 t의 n승 앞에 있는 어떤 계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x에 대한 식이죠. 그거를 저희가 pn의 x다라고 저희가 부를 거라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에 대한 이렇게 계수로 묶으면 그 앞에는 뭔진 모르겠는데 x에 대한 식이 될 거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pn의 x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생성함수의 정의예요. 요런 함수가 있을 때 그 t의 n승으로 묶으면 앞에 뭔진 몰랐는데 x에 대한 식이 있죠. 그 식을 p의 n의 x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양변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x는 1 대입. x는 1을 대입을 하면 거기가 이제 g의 1,t가 되는 거죠. g의 1,t는 루트 1 마이너스 2t 더하기 t제곱이 되는 거고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pn의 1에 t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 적은 식에다가 양변에 1을 대입한 거예요. 지금 제가 새로 쓴 거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 빼기 t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1 빼기 t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1 빼기 t라는 거는 저희가 등비급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테일러 전개를 때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1 곱하기 t의 n승이라고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pn의 1이라는 친구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경준님은 괜찮으실까요? 생성함수 처음 봤으면 이런 계산이 되게 뭐 외계어로 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까지는 그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계산을 한 번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은 0부터 무슨 무한대까지 가는 어떤 요 pn들을 g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를 한 번에 계산함으로써 p0의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거랑 뭐 p5의 x를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거를 한 번에 계산 때린 거랑 다름이 없죠. 요거를 무한대까지를 0부터 무한대까지 한 번에 때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게 2가 나온다는 거 보면은 뭐 0번째 것만 2고 나머지 양들은 다 빵이 나온 거고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뭐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gxt 그거를 dx를 이렇게 때린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곱하기 pnx를 시그마 때린 거에다가 t의 n승 이렇게 붙은 거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데 그 급수가 정확히 3분의 2t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적분 계산은 그냥 하면 돼요. 이건 뭐 루트 달려 있고 뭐 dx가 돼 있으면은 뭐 요거를 뭐 어쩌고로 치환을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계산을 열심히 하면 제가 아까 해봤는데 3분의 2t가 나오거든요. 뭐 되게 어려운 적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계산하면 3분의 2t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이 급수가 3분의 2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0 플러스 3분의 2t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이 나온다는 얘기고 요 인테그랄 값이 1일 때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 때는 빵 나오는 어떤 값인가 보다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나 봐요. 생성함수라는 거를 통해서. 일단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교재나 뭐 그런 거에서 무슨 레커런스 릴레이션 해가지고 무슨 점화식 이런 걸 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화식을 증명할 때 싸그리 몽땅 다 저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저희 데피니션이었죠.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정의였어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저희가 아까 오소고날 폴리노미얼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었는데 요런 그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너레이팅 펑션으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식들은 해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식을 양변 x로 미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쪽은 x로 미분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요런 값이 있으면 그거는 요 g라는 친구를 한번 x로 편미분 때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t로 편미분 치면은 요 t 앞에 n이 이렇게 한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n-1승이 될 거고 뭐 한번 뭐 인덱스 한번 시프트 해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값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t로 편미분한 거를 계산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를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레커런스 릴레이션 같은 거 증명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뭐 레커런스 릴레이션이고 자시고 일단 뭐 생성함수 자체가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는 일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는 전부 다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헤르미트 폴리노미얼도 있고 뭐 라게르 폴리노미얼도 있잖아요. 뭐 그런 아이들도 뭐 아까 요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런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뭐 시그마를 열심히 계산하면은 뭐 이게 무슨 다항식이 나오나 보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너레이팅 펑션을 만들고 뭐 레커런스 릴레이션 같은 거를 뭐 유도할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요거는 약간 좀 생소하신 내용일 것 같으니까 뭐 깊이 얘기해봤자 약간 좀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또 다른 얘기인데 로드리게스 포뮬라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할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한 P 뭐쩌고에 대한 식 있잖아요. 그거에 그냥 명확한 계산식을 딱 돼 있는 거를 그냥 공식으로 근해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뭐 로드리게스 아저씨가 만든 모양인데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그냥 PL이 나온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2가 궁금해. 그러면 2의 2승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에다가 뭐 ddx를 두 번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뭐 제곱을 계산하면 된대요. 그러면 요거 열심히 계산하면 뭐 4차식이 나올 거고 뭐 x 두 번 미분 쳤으니까 차수 두 번 떨어져가지고 뭐 2차 다항식이 나오겠죠? 그걸 열심히 계산하면 저희가 아까 열심히 계산했던 그게 똑같이 복구가 되나 봐요. 3x제곱 마이너스 1, 뭐 요거 복구가 되나 봐요. 증명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세 가지 만족하면 일단 보이면 되거든요. 일단 뭐 인마는 L차 다항식이다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죠. 왜냐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X2L 차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L번 미분 쳤으면 차수가 L번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PL은 L차 다항식인 거 누가 봐도 자명하고요. 요 직교성을 그냥 요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 d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랑 d dx의 3승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를 열심히 계산하면 얘는 그냥 바이 데피니션 빵이 나오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미분이 이렇게 달려온 거가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냐면 부분적분을 좀 생각을 열심히 하면 얘가 n이랑 m이 서로 다른 값일 때는 얘가 빵이 정확하게 나오고 얘네 둘이 똑같은 값일 때는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를 부분적분 열심히 계산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고 1 넣었을 때 1 나온다. 그것도 요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만족하면은 뭐 더 이상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해봤잖아요. L차식인데 그 앞에 거랑 모두 다 직교해야 되고 1 넣었을 때 1 나오는 식을 하면은 뭐 L차당식을 만드는 뭐 L 플러스 1개의 연립방정식을 만드는데 충분한 식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PL을 결정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한 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었나 보다 라는 거를 저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큰 그림이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PL이 저거다라는 증명을 PL이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직교다항식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똑같이 만족한다는 걸 보임으로써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면은 뭐 2번보다 3번이 좀 더 쉬우니까 3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fx를 이렇게 된 걸 fx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이었잖아요. 뭐 합차공식 써서 분배한 거죠. 그러면 요 dx분의 d의 L이 L번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L이 미분을 할 때 첫 번째 거에 미분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에 미분할 수 있고 그거를 몇 번 하는 거냐면 L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그거 비슷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항 정리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약간 A 플러스 B의 무슨 L승 하면은 뭐 A의 L승부터 LC1에 무슨 뭐 A의 1승, B의 L-1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요거 미분 들어갈 때도 앞에 거가 L번 미분된 거. 얘가 L-1번, 얘가 한 번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루루게 어떤 이항 정리랑 똑같은 합이 돼요. 그래서 앞에 것만 L번 미분된 게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뭐 나머지는 x 빼기 1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포함된 어떤 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요거의 고배 법칙으로 분배 때린 거에 오른쪽들은 뭔진 모르겠는데 x-1의 배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값이 안 들어가고 첫 번째 항만 남아서 뭐 f1이란 요거에다가 x는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약간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x는 2를 대입하면 2의 l승 l 팩토리얼 나온다라는 거를 저희가 고배 미분법을 좀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3번인 제가 방금 설명드렸을 때 3번까지 좀 이해 안 되신 거 좀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손계산하는 걸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약간 좀 말로 때우는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3번이랑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부분적분을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이거 언제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냐면은 제가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P2랑
P3를 이렇게 내적치면 는 0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ddx의 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ddx의 제곱 세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 상수항은 필요 없죠. 어차피 얘가 빵 나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를 부분적분으로 ddx를 제낄 수가 있어요. ddx를 제끼면 요거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요거를 적분할 거예요. 요걸 적분하고 요를 미분할 거예요. 부분적분. 그러면 ddx의 제곱으로 얘가 한차수 줄어들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들어가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d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dd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의 dx인데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 있구나. 그러니까 3.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얘가 B고 얘가 적이에요. 부분적분. 부분적분 열심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거가 무조건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0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0 나올 수밖에 없냐면 뭐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요거 계산할 때 ddx의 제곱에 x-1의 3승에 x 플러스 1의 3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모든 항이 요거의 배수인 거예요. 모든 항이. 얘를 두 번 미분친 거랑 얘를 두 번 미친 거랑 2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항이 요거의 배수가 아닌 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을 넣었을 때 그냥 싹 다 그냥 빵으로 날아가요. 이거를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 더. 부분적분을 한 번 하면은 여기 있는 dx가 1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두 번 더 하면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는 마이너스 1의 뭐 3승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dx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뭐 하나 빠졌는데? 제곱. dx는 여기에 더 이상 남지 않게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3승 이렇게 dx. 근데 이번에는 요거 자체가 그냥 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이거 4차인데 5번 미분 들어갔으니까. 는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식의 뭐 여기에 있는 ddx를 이쪽으로 슥슥슥슥슥슥슥 다 넘기면 부분적분을 이렇게 슥슥슥 넘기면 왼쪽에 있는 항들은 뭐 오른쪽에 있는 얘 때문에 빵이 되고 다 넘기고 나면 얘가 좀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빵 돼서 하여튼 얘네들의 숫자가 차이가 나면은 제가 여기서도 똑같은 작업들을 했는데 하여튼 n이랑 m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여기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쪽으로 이렇게 ddx를 다 넘겨주는 부분적분으로 넘겨주는 작업들을 계속 했을 때 걔가 무조건 요것도 빵 나오고 요 뒤에 있는 것도 빵 나오고 해서 하여튼 다 빵 나와가지고 하여튼 빵이 나옵니다. 그 뭐야 양자역학 첫 수업 시간에 아니라 두 번째 수업 시간 정도 배울 때 무슨 뭐야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무슨 뭐 허미션이다라는 거 보일 때 했던 계산이랑 사실 똑같은 계산이거든.
그리고 n이랑 m이 똑같을 때가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 뭐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뭐 똑같이 열심히 하면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딱 싹 다 넘겼을 때 이거 숫자가 하나 남고 여기의 숫자는 뭐야? 요거 열심히 여기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열심히 이용해가지고 딱 하면은 약분이 다 떨어지고 뭐 결국엔 얘만 남는 뭐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너무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큰 그림보다는 산수예요, 산수.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무슨 뭐야 라게르 다항식이라든가 뭐 헤르미트 다항식 뭐 그런 거가 있으면 걔네들도 다 요거에 해당하는 뭐 포뮬라를 만들 수 있나 봐요. 다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준님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설명 필요한 내용 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보면서 하면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교과서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값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계산이 엄청 어려운 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튼 어떤 그런 얘기고요. 아 나왔다. 스톰 리우벨 띠오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사실 뭐 한 시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해요, 이건. 요거만 하나만 가지고 무슨 수업 몇 회차는 좀 설명을 원래는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이야기를 이제 드리자면 스투름 리우빌 띠오리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미분 방정식 버전의 고유값 문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냥 어떤 복소수나 실수 같은 상수 람다를 미정계수로 가지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L이라고 썼지만 뭐 여기는 뭐 DDX 뭐 제곱 뭐 이런 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식이 있고 적절한 경계 조건이 달려 있을 때 그 적절한 경계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람다가 특정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람다가 특정 값을 갖는 거를 저희가 고유값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고유값들에 해당하는 고유 함수나 고유값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구하는 문제 종류를 스투름 리우빌 프로블럼 또는 스투름 리우빌 띠오리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L이 아니라 그냥 행렬이었어요. 그냥 뭐 A, B, C, D, 뭐 V는 람다 V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V랑 람다를 구하는 문제를 그냥 고유값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행렬이 아니라 어떤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뭐 스투름 리우빌 띠오리다라고 할 거고 여기에 있는 V는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뭐 선형대수를 좀 많이 배웠으면은 어떤 벡터 공간상에서의 어떤 벡터 공간의 어떤 액시엄들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다 벡터로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라고 불러주면 되는데 일단 좀 함수니까 고유 함수라고 좀 불러주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예시. y 두 번 미분 쳤는데 람다 y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뭐 이거 푸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경계 조건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놨는데 무슨 뭐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뚫려 있는 막대면 여기서 무슨 뭐 정상파 같은 거 얘기할 때 여기서 무조건 마디가 형성되고 여기서 무조건 뚫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 조건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쪽은 움직이면 안 되고 이쪽은 뭐 자유롭게 자유단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쳤을 때 얘가 는 0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 방정식에
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 요 람다가 어찌해야 되겠는가를 묻는 거죠. 람다가 빵이면 y2'이 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빵이고 여기서는 L에서는 기울기가 빵이면은 그냥 y가 그냥 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명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가 카운트하는 게 아닐 거고요. y는 0 넣으면 그냥 뭐 람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저희가 카운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람다가 양수일 경우에는 뭐 y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켜 주려면 거기다가 열심히 대입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열심히 하면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0 넣었을 때 얘네 둘 다 1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y 프라임 l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가 요렇게 나오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뭐 b 자리에 마이너스 a 같은 거 대입하고 람다 루트 람다 날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불가능한 값이죠. 익스퍼넨셜은 뭔진 몰라도 계산 열심히 하면 양수가 나올 텐데 양수 두 개 더해서 빵 나오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 친구 최소값이 2가 나올 텐데 빵 나오는 거 불가능한 얘기. 람다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0일 때는 빵이어야 되니까 0 넣으면 얘는 날라가고 아하 a가 빵이 납다. 그리고 프라임을 열심히 계산을 하면 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a는 빵인 거 대입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없는 거겠죠. 그리고 b가 0이면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b가 0인 거는 노카운트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의 실수가 나올 거고요. 코사인이 빵 나와야 되니까 뭐 2분의 홀수 n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서 여기 루트 람다가 요 값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켜 주려고 보니까 a, b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람다 값이 결정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초기 조건들이나 뭐 경계 조건들을 대입을 해주면 함수가 뭔지 a, b 값이 결정돼야 되는 게 보통인데 특이하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보니까 a, b 값이 결정되는 거가 아니라 특이하게 여기 람다 값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가 논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 람다가 특정 값을 가질 때만 논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고유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뭐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약간 요런 얘기 요런 거랑 아니면은 뭐 요런 거 이런 거 아니면은 아, 이런 거 뭐 요런 아이들이 뭐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그런 얘기들을 요런 류의 계산들을 뭐 스투름 리우빌 티오리, 스투름 리우빌 프로블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가장 쉬운 예시 풀이의 시리즈 얘기를 좀 해봤는데 풀이의 급수를 계산하는 거가 스투름 리우빌 티오리의 가장 단순한 예시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어, 설명 필요한 게 혹시 있을까요? 친숙한 예시라 가지고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경주님 괜찮으신가요? 그럼 결국엔 이게 예. 그 저희가 벡터 공간을 함수 공간으로 잡았을 때의 교육관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저 음.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랑 람다가 궁금한 거예요. 음. 그 행렬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미분형 현자의 도합을 붙여놓은 거고 그 앞에. 예, 예. 어, 저희가 행렬일 때도 약간 가물가물했는데 그게 갑자기 좀 확정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계산이 고유값 문제랑 교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과 또 사실 똑같은 작업인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A, B가 무슨 디터미넌트가 빵 나오면 야야 되는 거잖아요. 빵 나오지 않으면은 A, B 값이 정확하게 딱 빵빵 나와버리니까 여기도 사실 그 작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갔지?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를 사실 이렇게 행렬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 B 이렇게 는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뭐 1, 1이랑 무슨 뭐 루트의 익스포넨셜, 루트의 뭐 익스포넨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가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뭐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진짜 고유값 계산을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터미넌트가 빵 나오려면은 어찌해야 되는가? 일단 뭐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저희 르장드르가 나오는 미분 방정식 있잖아요. 그게 딱 이 모양이라서 그래요. 음, 요게 왜 나오냐면은 저희 그냥 뭐야 라플라스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구좌표계에서. 제가 뭐 쓰다가 앞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지웠는데 요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등장하거든요. 이런 모양이. 그랬을 때 요 앞에 있는 거가 뭔진 모르겠는데 미분 연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조금만 더 식을 쓰자면은 이게 1 빼기 x 제곱에 ddx의 제곱 더하기 빼기구나 빼기 dx의 ddx 요거에 y를 한 거가 마이너스 람다의 y인 거죠. 뭐 마이너스 같은 거 왼쪽으로 다시 줄 수도 있고요. 요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y에다가 먼지거리를 했는데 그 y의 상수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긴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보는 거가 아니라 y에다가 어떤 선형 연산자를 그냥 땅 때렸는데 그게 뭐 상수배 나오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바꾸자는 거거든요. 어떤 람다라는 어떤 특정한 고유값이 나오는 어떤 고유값이랑 고유함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때는 보통 바운더리 컨디션이 뭘로 들어가냐면 x가 뿔마이를 대입했을 때 그게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와야 된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이런 게 보통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뭐 하다가 튀어나온지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 델 제곱의 f가 이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dr에 r제곱에 df dr 더하기 뭐 r제곱 분의 1에 뭐야 요게 사인 세타 분의 1에 d 세타에 사인 세타에 d 세타분의 df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에 d 파이 제곱분의 d 제곱 파이 이렇게 될 건데 일단 파이 변화가 없다고 치고 이 r이랑 세타를 이렇게 구변이 되잖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얘를 l에 l 플러스 1로 두고 얘를 마이너스에 l에 l 플러스 1로 뭐 두는 그런 흉악한 짓거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안 두고 그냥 람다라고 둘 거예요. 얘를 람다라고 두고 얘를 마이너스 람다라고 둘 거예요. 몇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잘 풀어 제낀 게 이게 돼요. 결국엔. 뭐 코사인 세타는 뭐 x로 치환한 다음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를 계속 하면은 뭐 이게 사인 제곱이 이렇게 바뀌고 뭐 하여튼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저희가 뭘 하냐면 무지성으로 급수해법을 딱 대입을 해버려요. y 프라임의 이 개수가 x 1 빼기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학적인 내용은 넘어가고요.
하여튼 무지성으로 이렇게 급수를 대입한 다음에 뭐 y 프라임 프라임이랑 x 제곱 y랑 뭐 x y 프라임이랑 뭐 이걸 계산한 다음에 급수를 열심히 계산해서 개수들끼리 점화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혹시 경준님이나 이응이 형님 혹시 뭐 급수해법 지금 계산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제 요 디테일을 관한 거 조금 설명드려야 되나? 경준님 어떠세요? 이건 포이nomi으로 풀었던 거 같긴 한데, 예. 자세한 해법은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음, 정화식을 봤던 게 예전에 예. 랑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소자 레디어리케이션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냥 레디얼이고 무슨 람다고 관계없이 그냥 여기 람다가 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세컨드 오더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어요. 공수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요. 공수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그리고 뭐 그냥 무조건 무장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급수해법을 때리면 뭐 오디너리 포인트가 있는 범위 하에서 그러니까 싱귤러 포인트가 없는 구역 하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지? 급수해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무슨 뭐 수학하는 아저씨들이 증명을 열심히 해놨나 봐요. 뭐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증명하려 그러면은 뭐 저희 수준은 아득히 넘어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뭔지 모르겠고 급수를 해가 된다. 그냥 때려놓고 그냥 부지성 급수해법을 때리는 거거든요.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y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급수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하면요. 어디 갔어? y는 뭐 시그마에 an승 xn승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가 있으면 y 프라임은 그냥 항별로 미분 한 번 하면 되겠죠. an이 한 번 앞으로 등장하고 an은 xn-1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1부터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 xn승으로 맞춰져 있는 게 기분이 좋으니까 한 칸 쉬프트 해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의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1에 뭐 xn승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거든요. 그 작업들을 요 4개 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항이 4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냥 싹 다. y 프라임 프라임은 방금 전에 한 거 계산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면 이게 되고요. x제곱 y 프라임 프라임은 뭐 차수 2번 떨어지고 x제곱이 다시 붙었으니까 x는 그대로 되고 n에서 차수 하나 떨어지고 하나 또 떨어져가지고 개수가 이렇게 찍히고요. 음, 그리고 EXY y 프라임을 하면 얘가 nan에 xn-1승 되는데 x가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다시 xn승으로 돌아오고요. 뭐 2가 있으니까 뭐 2 이렇게 들어가고 람다는 그냥 람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가지고 요 식을 좌변을 맞춰요. 그럼 좌변이 무조건 빵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이 뭔진 모르겠는데 급수가 나오는데 어 무슨 뭐 정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워 시리즈가 나오면 그 파워 시리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뭐 그런 뭐 수학에서의 정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 나왔던 얘기는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싸그리 몽땅 다 빵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빵이어야 되고 얘가 는 0이니까 요런 개수의 어떤 점화식이 어떤 형성된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A1을 알면 A3, A5, 뭐 A7 뭐 이런 값들을 다 요 점화식에 대입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급수해법을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까?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y 프라임 프라임이 뭐 플러스 뭐 람다 y가 는 0이래요. 그럼 y는 시그마 an x n일 거 아니에요. 그럼 y 프라임 프라임을 열심히 계산하면 n n-1에 an의 x n- 뭐야 2승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테니까 두 칸 밀어주면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a n 플러스 2에 x n승으로 이렇게 밀릴 거고요. 따라서 y 프라임 프라임 더하기 람다 y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 n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람다 a n 얘가 이거 바로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에 x의 n승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능용 떨어지려면 a n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람다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a n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풀면 a2n이 2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 람다의 n승 이렇게 찍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코사인이나 사인이란 말이에요. 2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뭐 람다의 n승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찍혀가지고 얘는 코사인이 되고 얘는 사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그냥 이런 미분 방정식 있으면 그냥 다짜고짜 뭐 하라고 배웠냐면은 y는 익스포넨셜 무슨 알파 x 같은 거를 대입을 한 다음에 알파가 알파 제곱 더하기 람다 는영이어야 되니까 무슨 알파는 뭐 루트 마이너스 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람다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y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급수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테일러 전개의 개수들을 그냥 확정 지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용 좀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그거를 다짜고짜 좀 어려운 시계부터 설명드려서 제가 죄송한데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여기다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열심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람다가 L에 L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준 이유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람다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6이에요. 그러니까 람다가 예를 들어서 30이에요. 그러면 5를 넣었을 때 딱 빵이 되잖아요. 요거가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그 이후의 항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람다가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8이에요. 그러면 n에다가 7 같은 거 넣었을 때 얘가 딱 빵 나오니까 그 뒤에 항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연수 m에 대해서 람다 m이 그냥 이런 식으로 땅 떨어져요. 그러면 해가 딱 거기까지만 끊기고 그 뒤로는 전부 다 계수가 빵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점화식에 의해서 한 번 빵 나오면 그 뒤로는 계속 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람다가 특정 숫자가 나오면 다항식으로 이렇게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람다 자리에 L 플러스 1 같은 아이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음표 뜨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람다가 이런 특정 값 가지면 뭐 다항식으로 떨어지면은 y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뭐 다항식이니까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값 말고 다른 값이면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4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루트 7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저희 점화식 다시 보면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얘네 둘이 캔슬이 절대 안 난다고 쳐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논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싸그리 몽땅 다 0이 아닌 거예요. 한 번 0이 아니면은 0이 아닌 거 곱하기 0이 아닌 거 곱하면 0이 아닌 거가 나오기 때문에 싸그리 몽땅 다 0이 아닌 어떤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n을 무한대로 태웠을 때 얘네들 사이에 개수 b가 1로 수렴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이 개수가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비율이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대충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등비급수를 때리면 이런 계산이 되는 거고 x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발산하게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저 요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이 가려면 람다가 저 값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y가 논 트리비얼하고 y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파이나이트하게 떨어지는 거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려면 람다가 어떤 특정 자연수의 n 플러스 1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요거랑 여기에서 좀 이해되셨을까요? 약간 뇌가 과부하 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이게 손계산 안 해보고 뭐 교재나 남이 계산하는 거 뭐 보기만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사실. 경준님 이런 비슷한 과정 어디 혹시 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주는 거를 N하고 F+U 주는 거를 봤더라. 예. 아, 이런 비슷한 과정이 물리 공부하다 보면 꽤 자주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만나는 거가 저희 뭐야 양자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계산할 때 뭐 사다리 연산자 타고 오르내리는 거 말고 급수해법으로 계산하는 거를 교재에서 설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논리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아, 근데 그때는 헤르메트 다항식이 나오겠죠. 예. 뭐 기본적인 논리랑 계산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엔. 그때는 뭐 헤르미트 다항식에 해당하는 어떤 뭐 미분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요. 적당히 x가 엄청 커졌을 때 어떤 식의 뭐 디펜던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 앞에 붙는 개수들이 사실은 뭐 헤르미트 폴리노미얼이라는 특정 폴리노미얼일 때만 성립하고 그 폴리노미얼이 아닐 때는 익스포넨셜로 되게 발산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우리가 말하는 뭐 파이나이 뭐 무한대로 갔을 때 뭐 빵으로 수렴해야 되는 어떤 아니면은 뭐 제곱 적분 가능해야 되는 어떤 함수의 조건에 어긋나게 돼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뭐 일단 저희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여기 뿔마 1에서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고
아까 그 이상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아이들은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면 보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 풀이의 급수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어떤 주기를 가진 저희가 어떤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수학에선 컴플리트라고 하고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나 뭐 사인이랑 사인을 이렇게 내적 때렸을 때 뭐 똑같은 숫자일 때만 어떤 숫자가 나오고 다른 숫자일 때는 빵 나오는 저희 직교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얘기했던 뭐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서도 직교성이 확인이 되죠. m이랑 n이 다르면은 저희 아까 뭐 열심히 부분적분했던 것처럼 뭐 인테그랄을 때렸을 때 무조건 빵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fx도 이런 식으로 뭐 사인에 대한 어떤 썸메이션으로 표현하듯이 얘도 어떤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에 대한 어떤 썸메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뭐 개수도 뭐 프리에서 계산했던 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뭐 스텀 리어벨 프로블럼을 만들 수 있으면 뭐 컴플리트하고 직교하는 어떤 뭐 고유 벡터의 셋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기 위에서 한 얘기가 좀 이해되셨을까요? 풀이에서 하던 얘기랑 방금 전에 폴리노미얼에서 한 얘기가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직결성이 있는 함수 급수들끼리 곱으로 모든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일반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교성이 있는 함수이면은 뭐 계산이 하여튼 편한 거지 하여튼 컴플리트한 셋이면은 하여튼 되는 건데 직교성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성분 체크하기가 편한 거죠. 성분을 체크할 때 그냥 내적으로 퉁칠 수 있으니까 직교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벡터의 x 성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x 단위 벡터랑 내적 때리면 x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행위를 뭐 풀이의 급수에서는 사인 코사인이랑 그 행위들을 하는 거고요. 뭐 방금 전에 계산한 무슨 뭐 유장들의 폴리노미얼에서도 똑같은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 자,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더 넘어가기 전에 선형대 수학 복습을 하나 할 거거든요. 요렇게 벡터 내적이 있고요. 여기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어떤 선형 연산자가 있어요. 그걸 이쪽으로 보내면 그거를 수반 연산자, 워드 조인트다라고 하고 뭐 저희 피직스에서는 보통 이렇게 위에다 떼거로 표시하거든요. 그랬을 때 A랑 A 떼거랑 똑같으면은 셀프 어드 조인트고 뭐 물리에서는 허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스펙트럴 띠오림에서 배웠던 거가 이런 거를 만족시키면 고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고유값이 실수고 뭐 고유 함수들끼리 직교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뭐 그래서 실수 대칭 행렬에서는 고유값이 존재하고 직교 행렬들로 이렇게 대각화가 가능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 얘기들을 여기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요거에서 요거에서 저희가 무슨 뭐 이 친구가 대각 행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YN들이 직교로 따다다다닥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대각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약간 좀 추상화 레벨이 한 레벨 더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제일 일반적인 모양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선형 연산자가 이런 모양이 있으면 셀프 어드 조인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유값을 가지고 고유 벡터들끼리 직교하고 뭐 4번은 뭐 추가적인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셀프 어드 조인트 하다가 뭔 소리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셀프 어드 조인트 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적을 취했을 때 여기에 있는 L을 요 왼쪽으로 옮겼을 때 원래는 떼거가 돼야 되는데 다른 함수가 다른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옮기나 오른쪽으로 옮기나 똑같은 오퍼레이터가 붙는 경우에는 셀프 어드 조인트 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저희 아까 했던 거 계속 할 거예요. 로드리게스 아까 포뮬라라고 하는 이상한 포뮬라 있잖아요. 뭐 L승 들어가는 포뮬라. 그거 할 때도 부분적 분호를 이렇게 탕탕 이렇게 dx 넘기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 똑같은 작업하는 거거든요. U 곱하기 LV. L이 V에다 적용된 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가 V에 적용되면은 Q 곱하기 V 여기 있고 두 번 미분된 거가 여기 들어갔고 U는 왼쪽에 곱해진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dx를 제끼고 여기 있는 프라임도 한 번 더 제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프라임도 열로 제끼는 거예요. 얘네 둘한테. 부분적분을 이렇게 두 번 때려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셀프 어드 조인트 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경주님 지금 혹시 큰 그림 좀 이해되시나요? 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들리거든요. 예. 결국엔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스펙트럼 정리랑 비슷한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잠깐 제가 말이 좀 끊겨서 들렸는데 한 번만 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예.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헐미시안 인행렬에서 우리가 그 스펙트럼 정리를 배웠잖아요, 예전에. 예.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컨셉이라고 가져가면 되는 걸까요? 똑같은 컨셉이에요. 아, 완전 똑같은 것들인가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미분 방정식 버전인 거죠, 지금. 요 셀프 어드 조인트 하다가 그때 말했던 허미션인 거예요.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그냥 약간 좀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여기 했던 거랑 요 계산이랑 똑같은 거고, 직교하다는 거는 보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요거를 보이고 난 다음엔.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L 붙인 거랑 여기다 L 붙인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L 붙인 거는 람다 배로 될 거고 여기다 L 붙인 거도 람다 배로 될 거니까 걔네 둘이 똑같으려면 람다 값이 서로 다르다면 요 내적 값이 빵이어야 된다라는 거가 뭐 1초 컷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까 뭐야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 이거 이거 부분적분 열심히 해가지고 PL들이 이렇게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를 아까 힘들게 유도를 했는데 뭐 스토름 리오벨 띠오리에 의하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직교한 거예요. 앞으로의 사고 흐름. 그 친구는 이렇게 된 게 스토름 리오벨 프로블럼의 어떤 고유 벡터들이니까 당연히 직교지.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걸 만족하려면은 여기 있는 고유 값들은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만 가능하겠구나.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1번이랑 3번 얘기는 좀 쉬우니까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아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 2, 3, 4번에 여기 2번이랑 4번 얘기를 제가 일단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요것만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어, 뭔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셀프 어드 조인트 하기 때문에 그냥 허미션이기 때문에 고유값들을 실수값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수값으로 가지니까 어떤 대소 비교를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을 거고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루룩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유 함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걔네들이 직교한다는 거 저희 아까 증명했죠. 그랬을 때 저희 아까 봤던 이 친구로 예시를 들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얘가 P0예요. P0. 얘는 지금 실근이 빵개죠. 그 다음에 얘가 P1이에요. Y는 X. 실근이 한 개 있죠. 1차 방식이니까 실근이 한 개 있는 건 맞는데 그 실근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딱 찍히겠죠. P2는 지금 얘가 지금 P2예요. 2차 함수니까 근 두 개 있는 게 당연하긴 한데 걔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그 근 두 개가 항상 찍힌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 근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개 근 사이에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그 전에 거에 근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전에 거에 근이 있으면 그거의 양쪽에 무조건 그 다음 거에 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번의 근이 여기랑 여기 형성됐잖아요. 그럼 3번의 근은 여기 2번의 근 여기 어디 갔어? 와 너무 너무 굵다. 여기가 있을 때 여기랑 여기에 지금 근이 있잖아요. 2번의 근이 2번의 근 2번의 근이 여기 있으면 3번이 지금 요게 3번이거든요. 요게 3번이거든요. 3번의 근은 그 무조건 그 사이사이에 형성되게 돼 있어요. 3번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어디 갔어? 3번의 근이 지금 여기랑 여기에 3번 근이 형성이 되면 4번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게 지금 4번 함수죠. 그럼 사이사이에 지금 근이 이렇게 생기죠. 그렇게 되는 게 알려져 있대요. 고유 함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도 되는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n개의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그 n개의 방정식의 근이 우리 아까 열심히 구했던 그 이전 고유 함수랑 그 다음 고유 함수들의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치된다는 얘기고요. 오비탈 얘기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노드라고 그래요. 뭐 1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뭐 확률이 빵 되는 데가 없는데 2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빵 되는 데가 반지름에서 한 군데 있단 말이에요. 뭐 3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빵 되는 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 아까 얘가 빵이었던 거가 위치하는 거거든요. 반지름 쪽도 마찬가지고 각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뭐 S오비탈인데 각도 방향으로 확률이 빵 되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P오비탈이거든요. 이렇게 각도로 돌리다 보면은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확률이 빵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뭐 D오비탈이라 치고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각도 방향으로 두 번 빵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그 다음 거는 뭔진 모르겠는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무슨 뭐 각도 방향에서 빵 되는 데가 세 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원판 같은 데서 무슨 뭐 진동을 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드가 되는 점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가 있는데 그것들이 빵이 되는 것들의 개수가 반지름 방향으로 지금 없는 거고 각도 방향으로 하나 있는 거예요. 뭐 반지름 방향으로 하나 있고 각도 방향으로 없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언제 빵이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 내용이고 그렇게 되는 거가 정확하게 딱 한 개씩 뭐 고유 벡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뭐 스토름 류빌 띠오리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2번이랑 4번 관련된 얘기는 뭐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요거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랑 그래서 원래 약속드렸던 뭐 스페리컬 하모닉스 관련된 얘기랑 그거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야기하면 좀 한 2시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한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토름 리오빌 띠오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잠깐 복습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교 다항식 아니면은 뭐 미분 방정식의 급수 해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고 뭐큰 그림이랑 뭐 쉬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원래 내용이 좀 큰 내용이다 보니까 뭐한 번에 좀 담기진 않았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스토름 리유벨 띠오리 자체가 공업수학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공업수학 책이었으면. 뭐 물리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수학 책에 무슨 뭐 후반부에 무슨 편미분 방정식도 나오고 스페셜 펑션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다 요거 공부하려고 어쨌든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스투름 리유벨 띠오리예요. 다시 슈레딩거 방정식이 스투름 리유벨 띠오리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2n분의 요거 제곱 요거의 푸사이 더하기 v 푸사이 요거가 2의 푸사이 이렇게 찍히는 거니까 요 2가 아무 값이나 되면 안 되는데 요거를 만족시켜 주면서 그 제곱 적분 가능하려면은 2가 아무 값이나 되면 안 되고 뭐 특정 값을만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스투름 리우벨 띠오리랑 조건이 똑같은 거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또 허미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적혀져 있는 게 뭐 그 와중에 얘가 허미션이잖아요. 셀프 어드 조인트랑 사실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려면. 왜냐면 양자역학이 요 스토름 리벨 띠오리를 푸는 거거든요. 어, P랑 Q가 라그랑지안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게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겠죠? 변분법이 괜히 등장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 양자책에 한 2학기쯤에 보면은 무슨 변분 원리다라고 해가지고 뭐 양자 투 시간에 무슨 뭐 예 그거요. 그게 괜히 등장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일단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나 뭐 좀 더 제가 정리 좀 잘 해가지고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주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나기 전에. 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 확실히 옛날에 그냥 무조건 같이 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 흐름 알게 되니까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예, 뭐 여튼 그래서 요 스투름 리오빌 띠오리가 저희가 무슨 양자를 배우든 무슨 물리수학을 배우든 되게 중요한 목표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하고 요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저희 일단 뭐 한 다음 주까지의 좀 이번 주 다음 주의 목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숙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급수 해법 돼 있는 거가 있거든요. 저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급수 해법이라고 돼 있는 거가 있어요. 저희 교재 기준으로는 요거 12장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급수 해법이라고 돼 있는 거가 있어요.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급수 해법을 어떻게 하는지랑 요거 정도는 좀 복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요게 기본이 돼서 다른 얘기 추가적인 저희가 다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딱 자, 다른 것보다 여기 12장 관련된 거 조금만 좀 일주일 동안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했던 거 다 나오죠? 이거 제가 아까 했던 거 다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컴플리트 하냐, 오소고날 하냐 이런 거 제가 아까 했던 거 다 있는 거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까지는 좀 안 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릴 거라 가지고. 뭐 보셔서 이해되면 다행이긴 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